아 좋아 1월은 못했어 X 시작하고는 2월은 못해서 X. 내년에 다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해마다 거의 2배씩 성장했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12월만 되면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거나 후회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후회는 사실 과거지향적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련 같은 게 후회죠.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있어요. 피드백. 미래지향적으로 과거는 그랬지만 내일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피드백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가 후회입니다. 근데 후회는 시간 자체가 과거를 향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피드백은 좀 달라요.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6년째인데 해마다 거의 2배씩 성장했거든요. 지점수도 2배지만 소득도 거의 2배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12월 달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이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 해서 그 일을 다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책으로 이어지죠. 근데 그 자책하고 반성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나쁜 효과가 자기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내년도에 더 나태하게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피드백해보면 원했던 목표를 대부분 다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수 목표가 원래 작년에 25개에서 50개 목표였는데 지금 몇 개죠 우리? 58개, 8개 초과 달성했죠. 근데 반면에 저는 어떤 생각을 이번에 하냐면요, 실패가 없다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어떻게 보면 좋겠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도전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사실 올해를 피드백해보면 제가 지금 만들어낸 모델만 너무 또 지나치게 반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쪽에 후회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후회에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는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MT형 파티룸이 아니라 게임형 공간대여 모델도 하고요. 그리고 연습실을 겸한 공간대여 모델도 지금 현재 계약을 다 해놨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해마다 반복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을 버릴지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버리지 않고 계획이 들어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잖아요. 한정된 시간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다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이건 직장인 여러분한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 사업을 빌드업할 때 제가 포기했던 건 퇴근 이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정확히 말하면 버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놀면은 시간이 동일하게 쓰이니까 퇴근을 다른 데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방향도 올해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너네 망했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많은 걸 했잖아요. 기대값보다 재미없었던 게 팝업 스토어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일지 삭제할지,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2월은 정말 무엇을 버릴지 판단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다. 사람 관계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만났던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서 아마 대부분 많은 부분이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자리에 함께했던 기억들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불필요한 사람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도 12월 달에 한번 써내려가 보면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입니다. 올해 샀던 물건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비용이라고. 반드시 필요해서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물건들이 집에 쌓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비우는 행위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정서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버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멈춰야 될 일은 뭐지? 내가 지금 멈춰야 될 인간관계는 뭐지? 그리고 나면은 그 빈자리에 여러분의 생산성 있는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목표가 실패하는 이유는 25년도 이제 연말에 갑자기 26년 1년에 대한 거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보통 이제 1월 달에 자 시작하고는 아 좋아 1월은 못했어 X 시작하고는 2월은 못해서 X.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 평범한 분들은 그렇게 하죠. 목표는요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목표를 아주 크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3개월 뒤에 내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야겠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는 해외에서 숙소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어쨌든 새로운 이제 사업들이 런칭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계획을 세운다면은 3개월 안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100일 플랜 같은 게 나오겠죠. 그 플랜을 미리 앞당겨서 12월부터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정도에 아마 유의미한 결과값을 달성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는 새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5년 동안 실행해 왔고 빠짐없이 2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측정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측정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 저희 아내한테 질타를 받을 만큼 숫자를 너무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경우는, 예를 들어 투자 자산에 대해서 맨날 숫자 보는 거, 이건 안 좋아요. 이거는 본인이 분석하는
목적이 아니라 약간 본인의 불안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숫자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는 재무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의 재무 상태가 빚이 얼마나 있고 혹은 나의 순자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내 가용 현금은 얼마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겠죠. 사람마다 숫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가 곧 기회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내년 사업에 투자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연말이지 않나 12월이지 않나. 정리하자면 1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은 아마 플로우로 관리했을 겁니다. 그것이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월에 얼마 벌었지 이건 플로우예요. 근데 연말에는요 잠시 멈춰서 현재 나의 자산 현황을 측정한다. 근데 이 측정해야 될 게 돈뿐만이 아니에요. 1년의 시간도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1년을 반추해 보면서 혹시 내가 좀 낭비적으로 소모적으로 썼던 시간들은 없는지. 물론 다 낭비하죠. 우린 다 낭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을 수 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시간 낭비의 원인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그래서 연말에는 돈, 시간,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돈도 중요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 건강 상태가 전에 비해서 너무 나빠졌다던가 그러면 사실 목표는커녕 행복도 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조건 행복해라. 행복하려면 건강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 버릴 것도 버리시고 여러분의 계획들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채우신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연말을 정리하는 방법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가이드북을 좀 댓글 달아두신 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스트 두 일 채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발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두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